자, 다른 조직적 활동은 뭐가 있냐면 바로 애국개봉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애국개봉운동은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러일 전쟁이 굉장히 분기점이 돼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가 일본의 영향력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애국개봉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국개봉 운동이 뭐냐 말이에요. 이 애국개봉 운동은 여러분들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바로 이 사회 진화론,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은 뭐냐면 왜 여러분들 왜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근데 이것도 사실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사라지는 게 정당화되는 건가? 너무 당연한 건가? 그게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그죠? 어찌 본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이런 논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린 힘이 세고 너는 열등해. 너는 열등하니까 없어져도 돼. 라는 식으로. 왜? 이게 바로 이 우주의 진리야. 동물의 세계 봐봐. 적자 생존. 강한 놈이 살아남잖아.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서 그 강한 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논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건 간에 이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빨리 실력을 키우자는 이야기예요. 실력을 키우자는 운동입니다. 이 사회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 실력업, 실력업.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실력을 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주로 할까? 그게 뭐였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이고요. 그 다음이 언론, 실력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교육, 언론, 그리고 식산흥업. 식산흥업이라는 겁니다. 교육, 언론, 식산흥업.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리자는 이야기예요. 언론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세상의 어떤 정세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고, 식산흥업은 뭐냐면 경제 관리, 경제, 어떤 상공업 진흥 이런 걸 통해서 좀 부를 좀 창출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힘을 좀 갖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애국개몽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 러일 전쟁 기점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쭉 가서요. 러일 전쟁 기점. 사실은 이 애국개몽 운동의 어떤 그 노선들이 독립협회에서도 또 연결될 수 있어요. 독립협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교육과 언론, 식산흥업 이런 거 굉장히 강조했던 거니까.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 단체로 본다면 첫 번째 단체가 바로 이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보안회. 자, 이 보안회는 뭐냐면 당시 일본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달래. 황무지 개간권. 이것을 저지시켰던 그런 단체가 바로 이 보안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일제는요, 지금 러일 전쟁 이 기점에 지금 군사용지, 땅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요. 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 이제 식민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 자신들이 진출할 수 있는 땅, 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는 어떤 그런 욕망, 욕구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황무지도 달라, 군사용지도 달라,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저지해 놨던 단체가 바로 이 보안회라는 어떤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보안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또 다른 조직도 있어요. 그 조직은 바로 농광회사. 농광회사와 함께 농광회사도 바로 이 황무지 개간권 반대에 앞장섰던 그런 조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애국개몽 운동의 좀 대표적인 조직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정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정연구, 뭐 헌법 뭐 연결 딱 되시죠, 여러분들? 이 당시에 그 관심은 입헌군주정이었습니다. 입헌군주제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입헌군주제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 조선시대, 이건 전제군주예요. 왕이 중심이란 얘기죠. 왕이 곧 법이야. 그죠? 그런데 입헌군주정은 뭐냐면 법이 먼저예요. 법이 있고 그 아래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역시 법에 규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왕은 있지만 왕권은 약한 시스템. 지금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입헌군주정이에요. 예. 뭐 영국에도 여왕이 있잖아요. 일본에도 그들은 천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그 존재들은 그냥 상징적 존재일 뿐이잖아. 그 밑에 이제 영국 총리라든지 일본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정치를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입헌군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정을 우리도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이 헌정연구회인데 이 조직이 활동했던 내용을 보면 우선 여러분들 이 당시에 아주 매국적인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체가 뭐냐면 바로 일진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일진회를 아주 강력하게 성토하고 비판했던 그런 모습들. 일진회는 말 그대로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지? 그런데도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힘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런 조직이 있었고 힘도 있었다. 지금도 우리 시대를 이렇게 둘러보면 이 나라 팔아먹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 몇 명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의 힘을 얻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막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비판했던 그런 단체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 을사늑약을 또 비판하는 을사늑약 체결을 또 반대했던 그런 활동을 이 헌정연구회가 하기도 합니다. 자, 그 헌정연구회 뒤를 이어서 나왔던 단체가 바로 이 대한자강회인데요. 이 대한자강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한자강회도 역시 입헌군주정을 또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유효한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자강회는요, 전국에 지회를 또 갖고 있고요. 그리고 월보도 또 가능하는. 하여튼 이 자강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자강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나오면 여러분이 대한자강회를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월보도 이렇게 가능한 모습도 있는데 이 대한자강회가 특히 두드러지게 등장했던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고종의 강제 퇴위. 여기 있죠, 여러분들. 이 고종의 강제 퇴위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그 조직이 바로 대한자강회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고종 퇴위에 반대했던 그런 조직 연결이 되죠. 이것 때문에 이 퇴위 반대 이 활동 때문에 결국은 당시 만들었던 보안법이 있습니다. 보안법, 이 보안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해체되었던 그런 조직이 바로 이 대한자강회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고종퇴위에 반대했던 그런 조직 대한자강회 꼭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전통을 이어받아서 등장했던 단체가 있으니 그 단체가 바로 신민회예요. 자, 이 애국개몽 운동단체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신민회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조직이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신민회. 자, 이 신민회는 어떤 조직이냐? 우선 여기서 활동했던 인물들 한번 보면 대표적인 인물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뭐 안창호라든지 그다음에 양기탁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이 신민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신민은 어떤 조직이냐면 여러분들 바로 비밀리에 움직이는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비밀 결사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05인 사건으로 해체가 돼요. 105인 사건으로 해체가 됩니다. 이건 1911년도에 해체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쨌건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는데 이 신민회가 했던 활동이 뭐냐면 애국개몽 운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저 앞에 지금 교육, 언론, 식사능업이라 그랬죠? 애국개몽 운동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교육과 관련된 학교가 있다면 바로 뭐 대성학교라든지 그다음이 오산학교 이런 학교를 세워서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창호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또 대성학교와 관련이 있죠. 제가 대성학교 출신이잖아요. 제가 대성학교 출신이라서 저는 사실은 대성고등학교에 들어갔었는데 저기 은평구에 있는 대성고등학교예요. 있는데 저는 그 학교가 바로 이 애국개몽 운동의 산실 대성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만 같은 학교더라고요. 이름만. 왠지 모르게 그때 갖는 그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창피하지? 그런 느낌. 왜냐면 우리 학교가 저 안창호 선생님. 왜냐면 우리 학교 갔는데 대성고등학교인데 안창호 선생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맞네. 대성학교 안창호 선생님 우리 학교 맞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더니 근데 뭐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 안창호 선생님 그 액전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교육 사업을 워낙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관련이 없었구나라는 거. 평양입니다. 평양에 있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식사능업과 관련해서는 또 이런 조직들이 있죠. 바로 회사들, 자기 회사, 도자기 만드는 이 자기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태극 서관, 책 판매 뭐 이런 것들, 또 책을 어떤 출간하는 이런 태극 서관. 이런 어떤 조직들이 지금 있더라. 또 양기택 같은 경우는 또 대한민국 신보 언론사를 또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민회가 바로 이런 애국개몽 운동을 하는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신민회는 바로 이런 애국개몽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도 해요. 자, 먼저 여기에 지향하고 있었던 정치 체제가 뭐였냐면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을 지향했고요. 입헌군주정이 아니야. 그 앞까지는 사실은 입헌군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화정이야. 공화정이라 하면 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Republic of Korea잖아요. 대한민국 공화국이잖아요. 우리가 딱 지금의 형태, 이 형태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이 신민회다라는 것이죠. 공화정. 그 다음에 여기가 참 독특한 게 뭐냐면 바로 국외 독립운동기지. 이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국외 독립운동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장투쟁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서간도 지역, 서간도 지역에 삼원보라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세우려고 준비했다. 이 신민회 회원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다른 애국개몽 운동과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무장투쟁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무장투쟁도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민회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요. 특히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신간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신간회라는 조직하고 늘 비교하면 시험이 잘 나와. 이름도 비슷하잖아. 그죠? 근데 구한말이라 하면 대한제국 말기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구한말이라면 러일전쟁 이후를 얘기합니다. 그 구한말 애국개몽 운동단체가 신민회고 신간회는 1920년대 좌우합작운동 즉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그 차이점들 여러분이 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신민회 기억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런 흐름들 있잖아요. 뭐 교육을 하자, 언론하자, 식사능업하자 이런 어떤 그 애국개몽 운동의 흐름은 쭉 연결돼 가지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는요. 바로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으로 또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
실력 양성 운동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 좀 이 전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굳건 피탈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실력을 좀 키우면서 힘을 좀 키우자라고 하는 여러 조직들의 흐름을 봤어요. 자, 근데 이런 조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 조직은 여러분들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실력을 키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실력 키우고 있어? 싸우자라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